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서울이라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이 특별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붙여진 이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직할시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며칠 전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직할시의 유래가 좀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서울특별시를 왜 특별시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선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이란 한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할 턱에 다를 별이다. 아니, 특별이란 말을 찾는데 또 특별하다고 설명이 나오니까 특별이 무엇인가? 무엇을 특별히 하냐? 특히 특이란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소우자에 절사자입니다. 그렇죠? 절은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의 절입니다만 아주 예전에는 이것이 관청을 의미했다. 관청. 자, 관청에 있는 소 얘기합니다. 관청에서 왜 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청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는 아무 소나 될 수 없다. 아주 특별히 건강하고 또 튼튼한 수소를 얘기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특별할 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별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를 별, 뭔가 다르다. 이것은 사실은 모양이 이래 됐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반신의 사람의 가슴 뼈를 얘기한다. 뼈에서 무엇을 발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니 특별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또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른 것을 특별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이란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수컷의 소를 의미했다. 이것은 아주 특별히 뛰어나야 된다. 다른 소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관청에서 제사에서는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소는 다른 소와는 달라야 된다. 보통 소와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특별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특이라는 말을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많이 씁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보통과 뛰어나게 다른 그것을 특이라고 한다. 그렇게 다른 것이 특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된 거냐? 우선 사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다. 그렇죠? 도, 그리고 광역시와 같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다. 그렇죠?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보통의 시, 보통시는 대체로 하급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보통의 시가 도의 감독을 받는다. 보통시는 도의 감독을 받는 데 비하여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 밑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사무는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시 감독을 한다. 현재의 서울이 이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또는 특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는 도에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받는데 특별시는 그것이 아니다. 나라에 직접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특별시의 명칭을 유래를 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하는 것을 자료를 찾아보니 손정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그때 서울시립대 교수도 지내시고 또 서울시에도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 쓴 글이 있습니다. 특별시와 직할시의 유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째, 이번에 그래서 세계에 단 하나뿐인 특별시다. 특별시라는 이름을 가진 시는 대한민국의 서울시밖에 없다라는 걸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서울이라는 것은 조선왕조 시대의 공식 명칭은 한성부였다. 그렇죠? 한성부 해서 지금의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한성부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에는 1910년부터 경성부로 바뀝니다. 경성부로 바뀌고 사실은 경기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도에 관할이 된다.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광복 후에는
한국 그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서울시라고 부르기로 했다. 막 불렀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제 경성부라고 했는데 일제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로 불렀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도 일반인들도 일제시대에는 서울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경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일본이 지은 이름은 쓰지 않고 서울시, 서울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서를 나갈 때도 서울시라는 것을 썼지만은 이것은 비공식적인 그런 명칭이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군정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이지만 막 공문서에는 서울시로 썼다. 그렇지만 정식 어떤 기관 명칭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미군정청에서 공보부에서 특별 발표를 합니다. 1946년 8월 14일. 자,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 됐으니 46년 8월 14일은 이제 해방된 딱 1년 되는 때죠. 그래서 하루 앞두고 이제 특별 발표를 한다. 무슨 발표냐면 이제 극동 역사상 처음으로 한 도시가 시민이 원하는 자치를 하게 되고 자치 헌장을 가지게 되었다. 즉 조선의 수도 서울이 바로 그 도시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은 미 군정장관 러치 소장이 오늘 발표한 헌장에 의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독립하고 자유독립시가 된다. 이제 자유독립시란 말이 나옵니다.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미 군정청에서 광복 1주년 기념일에 미 군정장관이 서울 시민에게 주는 특별 선물로 이제 서울시를 자유독립시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발표만 했지 아직 법으로 규정이 안 됐어요. 법령으로 이제 공포된 것이 46년 9월 18일 날에 미 군정법령 106호로 서울특별시를 설치한다는 것을 이제 실제 공표를 한 것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서울이라는 것은 인디펜던트 시티로 이렇게 쭉 이제 설립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은 독립시다. 인디펜던트 시티다. 그리고 경기도 관할에서 이제 독립을 하고 경기도 지사의 감독에서도 벗어난다. 이제 이런 것을 법령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때 군정청에 있던 직원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디펜던트 시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느냐. 독립시, 막 그대로 번역하면 독립시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 독립시인데 아무래도 자기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고민을 거듭하다가 특별부제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특별부제라는 낱말이 예전에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930년대 말에 경성부, 그렇죠. 서울이 점점 커져 가자 경성부의회에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이제 그때 경성부윤이 이제 일본 사람인데 건의를 해서 이 경성부가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는 특별부제를 연구해 보겠다고 언급을 하고 신문에도 이게 크게 보도가 됐다. 자, 서울이 자꾸 팽창을 하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아래에 있는 경성부를 어떻게 특별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부윤이 경성부에 대해서 특별한 부다. 경성부인데 부는 부지만은 특별한 부다 해서 특별부제를 연구하겠다 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의 기억에서 생각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이란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특별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것이 제2조 특별시의 설치다. 여기서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서 특별시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특별부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특별시로 한다.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직능과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효력은 이제 4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서울시라는 말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부제라는 낱말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할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직할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울특별시가 되었어요. 자, 서울이 이제 특별한 시가 됐는데, 글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입에 익었는지, 귀에 익숙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우리한테는 익숙합니다만,
특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까지 소속했던 도의 관할, 경기도 관할이 있었는데, 도의 관할에서 벗어나 도와 동등한 권능을 가지게 됐다. 막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정작 무슨 소리냐? 특별시라는 것은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부여된 특별한 제도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서울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붙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그러면 부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는 아직 당장 6.25가 일어나기 이제 바로 전이 되겠는데, 자, 부산 시민들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그때 부산이 해방되는 기점에서 한 40만 명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인구가. 정부 수립 직후부터 부산도 경남도에서 분리해서 특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이 됐죠. 그때부터 왜 서울만 특별시야? 부산도 특별시가 돼야 된다. 부산도 그때는 경상남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특별시 성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중심, 내가 1949년 7월에 국회에 제출하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아예 본회의에 상정을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납니다. 6.25가 나고 1951년 6월 6.25가 터지고 1년 있다가 두 번째로 이제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정부가 부산에 내려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리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특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항의 특별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개정안을 올립니다. 개정안. 네, 부산에서. 이제 부산도 좀 특별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임시 수도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부산특별시 지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되는데 반대가 나타납니다. 어디서 반대를 하느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가장 큰 시가 빠지게 되면 이제 도세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무부도 강력 반대합니다. 내무부. 그것이 이제 이유가 경남과 경남도 이후에서는 부산이 독립을 하게 되면 도세가 좀 잘못하다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다. 부산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자, 부산이 빠져나가고 경남이 이렇게 아주 가난해진다거나 좀 약하게 되면 경남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경남과 내무부가 반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 서울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이제 피난 중이어서 표결을 하지 않고, 자, 나중에 환도한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환도했습니다. 1953년 8월에 부산특별시, 예, 상당히 지금 좀 뭔가 부산특별시 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부산특별시 성격안이 다시 대두가 됩니다. 이때 벌써 부산은 인구가 전쟁 이후에 이제 100만에 다 됐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우리가 100만 시인데 그냥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의 열망이 상당해졌다. 그리고 이제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경남, 앞에서 말한 경남도와 내무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연합회라는 게 있었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특별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서울도 특별시, 부산도 특별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수도에 권위가 있는 거지 부산은 수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특별시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부산 국회의원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직할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 특별시에서는 물러납니다. 이제 직할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항의 직할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자, 그런데 이 제안도 내무부 또 경남의 반대로 두 번이나 부결이 된다. 자,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산이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부산 직할시 촉진,
부산을 직할시로 만들어 달라고 촉진하는 시민대회가 막 생겨서 강력하게 반발한다. 요즘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0년대 초에는 아주 여기에 논란이 많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안을 낸다. 우선에 부산시를 구를 설치를 하자. 부산시 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를 시킨다. 1956년에. 그리고 4.19 이후에 국회에서 다시 거론을 했다. 그때가 부산 인구가 100만 명이 이미 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치법 개정안 아예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여러 노력에 불구하고 처음에 특별시로 하려다가 안 돼서 직할시로 그러면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부결이 돼서 안 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물러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5.16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 직할시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이때 이제 부산 특별시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갔고 직할시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는데 이때는 이미 인구가 120만 명이다. 그래서 다른 시와 아주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론이 비등했다. 빨리 우리가 직할시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최고의장이 되겠죠. 이 문제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급등하고 비등하고 또 부산의 그 시세라는 것이 다른 시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할시가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소장 때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962년 9월 5일 행정구역 정리심의회가 일어났는데 이때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는 부산시 직할시 성격 문제와 행정구역 대폭 확장안을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를 해서 각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고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1962년 12월 21일 날 부산 직할시 성격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서 196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부산이 직할시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읽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직할시가 없어졌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낱말로서 한자 낱말로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 상식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쓰신 분도 2002년에 글을 쓰면서도 서울시 직원들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 글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모르겠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이 직할시가 될 때 인구수의 조건, 그때는 이미 부산은 120만이 됐거든요. 근데 100만 명이 넘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었다. 규정은 없었지만은 암암리에 부산시를 이제 직할시로 승격하는 요건으로 부산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 이미.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대도시에서도 암묵적으로 양해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100만이 넘으면 직할시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계인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대구와 인천이 1981년도에 광주가 86년, 대전이 89년도에 이제 직할시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이 94년도에 이제 직할시가 광역시로 되는 바람에 직할시라는 이름은 떨어졌습니다만 일단은 특별시 직할시라는 명칭의 유래는 계속되고 있고 또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별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시와 직할시를 보면서 예전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인천 직할시, 광주 직할시, 대전 직할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